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기하라는 책을 이렇게 새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약간의 프롤로그, 어, 개요 같은 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과목 전체에서 일단 대단원 1단원이 2차 곡선이라는 것에 대한 개요까지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하라는 단원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한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단원이 2차 곡선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벡터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배울 때 이제 평면 벡터를 배우시게 될 거고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기하 벡터라는 단원으로 묶여 있었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수학 2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수학 2라는 과목 안에 묶여 있는 매우 거대한 과목 안에 묶여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배웠던 내용으로는 이제 벡터를 갖다가 평면에서 다루다가 이제 이거를 공간에서 다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나 무슨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뭔가 방정식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단원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행렬역학 같은 것까지 같이 배우게 되면서 이제 회전 변환 그런 것까지 이제 회전 변환이랑 닮은 변환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난이도로 따졌을 때 이 기하라는 파트는 사실 수능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2010년 초반 때 갑자기 이제 이 단원의 난이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2010년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제 최종적으로 수능에 나왔던 게 작년 수능이었죠. 2019년. 2019년이었던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때의 29번 문제로 이렇게 막 발탁이 되었던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경감을 위해서 아마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단원을 아예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만들게 되고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난이도는 최상급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많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단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던 단원이 바로 뭐였냐면 벡터 중에 이제 공간 벡터랑 공간 도형 요 두 가지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간 벡터를 빼버리고 공간 도형만 남겨 놓은 요런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하의 단원의 상황은 2차 곡선, 벡터, 그리고 공간 도형 이렇게 총 3 가지 단원 크게 3 가지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원들을 공부를 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고생들을 하실 텐데 일단 기하라는 이 단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도형을 다루는 단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고등학교 때의 기하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해석학을 다루는 거예요. 해석학. 무슨 소리냐? 좌표 평면상에 도형을 그리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이거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이니 직선의 방정식이니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의 연장선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그리고 뭘 배웠죠?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같은 거. 예, 이거의 업그레이드 판이 기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해당되는 2차 곡선은 원의 방정식에서 업그레이드된 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하라는 단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듣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하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개요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2차 곡선과 벡터, 공간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특히 어려운 게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이 공간 도형이 아주 지옥같이 어려웠어요.
29번 문제로 많이 발탁이 됐던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거 말고도 벡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도형적인, 그러니까 이게 계산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형적인 어떤 센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1 단원 2차 곡선에 대한 좀 개요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2차 곡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차 곡선이라는 걸 설명을 하기 전에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을 다루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점, 선, 면, 그리고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 점선 면이라는 것이 어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1 차원 x축 하나만 있는 거, 2 차원 x축하고 y축이 있는 거, 그리고 3 차원 x축, y축, z축까지 있는 요런 공간상에서 각각의 점선면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차원에서의 점선면은 사실상 뭐랑 같느냐? 자, 외워두도록 하세요. 방정식. 방정식이 뜻하는 것이 바로 1 차원상의 점, 2 차원상에서는 선, 3 차원선에서는 면을 뜻한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이 바로 영역을 뜻하는데 얘는 선으로 나타낸 영역, 얘는 면으로 나타낸 영역, 얘는 공간으로 나타낸 영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나타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배웠던 개념인데 지금은 어려워서 잘 안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점이라는 녀석은 좌표의 형태로 나타나죠. 요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2 차원상에서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국 방정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 뭐로 나타낼 수 있었죠? 원, 직선도 방정식이죠. 원도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원을 보시면 곡선, 선이죠? 이거 새끼도 방정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될 2차 곡선이라는 여러 파트들은 방정식의 형태, 1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니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럼 이 녀석들은 차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2 차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2차 곡선에 해당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포물선, 그리고 타원, 쌍곡선.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목,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 원도 2차 곡선이에요. 원. 요런 녀석들은 2차 곡선, 2차라는 게 뭔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곡선들이구나라는 정의가 되겠어요. 즉 2차 곡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x랑 y, 주로 이제 우리가 2차원이니까 x축, y축이 있잖아요. x랑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형태를 헤드를 모아 놓은 어떠한 점들의 집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여러분들이 좌표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형태로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이 바로 2차 곡선의 정의가 되겠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단원의 개요가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건데, 사실 이 2차 곡선이라는 녀석은 누가 연구를 많이 하셨냐 하면은 아폴로니우스라는 아폴로니우스라는 그리스 수학자가 이것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도형에서 연구를 했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원뿔, 직원뿔을 어떻게 단면으로 자를 것인가. 네, 단면으로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면으로 자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이 방향으로 단면을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원입니다. 이 방향으로 자르면요. 즉 우리가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선 방향. 여기 모선 방향이죠. 이 모선 방향과 평행하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잘랐을 때 나타나는 선을 이 단면의 선을 모양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포물선이 됩니다. 모선과 평행.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모선하고 평행하게 자른 것보다 기울기가 경사가 어떨 때 급할 때랑 완만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보다 급한 형태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요쪽에 선이 하나 생성되고 요거는 좀 잘 안 보이네요. 급하게 이거보다 급하게 요렇게 자르게 되면 요쪽에 선이 하나 생성되고 요쪽으로 선이 하나 생성됩니다. 즉 이렇게 모선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급하게 자르면은 쌍곡선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르면 쌍곡선이 나오고요. 얘보다 좀 더 완만하게 잘랐을 때 있죠. 얘보다 좀 더 기울기를 낮춰서 이렇게 완만하게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타원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런 요소들에서 사람들이 원뿔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곡선이네라고 해서 우리가 원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봤더니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전부 2차식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재정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2차 곡선은 원뿔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곡선의 형태를 나타낸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딱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2차식 바로 뭐겠어요? XY에 대한 2차식을 한번 써볼까요? XY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X제곱항, Y제곱항, 그리고 XY항, X, Y, 상수항까지 해서 는 0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수가 이런 식으로 X제곱에도 계수가 붙고 Y제곱에도 계수가 붙고 XY에도 계수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항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조건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포물선이 될지 쌍곡선이 될지 타원이 될지를 골라내라는 소리구나 라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이 2차 곡선을 이해를 하는 어떤 첫 번째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요 XY 항이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이 녀석부터는 회전 변환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XY 항이 들어가는 2차식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제곱, Y제곱, X, Y, 상수 요것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방정식의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형태 중에 개수가 어떤 꼴이냐, 개수가 어떤 꼴이냐에 따라 원이 될지, 타원이 될지, 쌍곡선이 될지, 포물선이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개요 파트에서는 이 개수가 누가 0이 되고
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요런 것만 간결하게 제시만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한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각각의 단원을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하셔서 자 2차 곡선 중에 그럼 얘네가 어떨 때 원이 되고 어떨 때에 쌍곡선이 되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2차 곡선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최고차항인 2차 항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가 둘 다 0이 되는 과정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그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단 2차 항이 살아있는 형태에서부터 일단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별표를 쳐 두도록 하세요. 포물선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없어지거나 혹은 얘가 없어지거나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포물선은 x제곱이 살아있는 형태 혹은 y제곱이 살아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요. x제곱이 살아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한 포물선이 되어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한 포물선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가 0이 될 때는 이런 포물선, a가 0이 될 때는 이런 포물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원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계셨냐면 앞에 여기 개수가 없는 형태로 외우셨을 거예요. 개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개수가 1이죠. 사실 이건 개수가 1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저 A랑 B가 같을 때 즉 X항하고 Y항이 살아 있으면서 A랑 B가 동일할 때 원의 방정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형태가 저게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이런 식으로 x제곱 계수랑 y제곱 계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얘랑 얘가 같을 경우. 그럼 이제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타원 같은 경우는 쟤네 둘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으면 원이 돼 버려요. A랑 B가 같으면 원이 돼 버리고 타원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별표 쳐주세요. A랑 B가 부호가 같을 때. 네. 한마디로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보통 이럴 때 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A, B가 같으면 안 돼요. A, B의 숫자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부호만 같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언제냐?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A랑 B, 요 두 놈, 이 녀석의 부호가 다를 때. 아하, 즉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y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렇게 정리가 된 2차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2차식의 계수의 형태를 봤더니 계수의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즉 이 다섯 가지의 녀석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 전부 다 2차 곡선, 2차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2차식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면 저 다섯 가지 도형 중에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 도형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도형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2차 곡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요 2차식 중에 어떤 계수들의 형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식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2차식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건 쌍곡선이네. 이건 타원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든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제곱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축에 평행한 쌍곡선 아니 포물선의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x제곱항과 y제곱항 살아있는데 둘의 부호가 같고요. 숫자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수식이 나왔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의 부호가 어때요? 요거랑 요게 부호가 다르죠? 이게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쌍곡선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차 곡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곡선이라는 녀석을 이해를 할 때는 2차식인데 2차식은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그 선 중에서 보통의 대부분의 2차 곡선,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들은 원축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원, 포물선, 쌍곡선, 타원에서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일단은 포물선을 공부를 하시면서 포물선에서 사용을 하게 될 어떤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